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돌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공항진 전 SBS 기상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실 때도 폭우가 좀 내렸습니까? 차가 타고 오는데 제법 많은 비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긴 좀 그쳤어요. 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밤에 보니까 막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굉장히 요란하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아주 네. 강하게 내렸죠. 근데 지금 아마 비구름이 조금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밤에는 주로 이제 강원도 북쪽, 경기 북쪽에서 쏟아지다가 네. 지금 아마 용인 쪽에도 지금 시간당 한 2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비의 양을 잠깐 보면은 네. 금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천에. 네. 인천의 금곡이 165mm의 비가 이미 왔고 어이구. 그다음에 김포에도 141mm의 비가 왔습니다. 네. 서울은 한 40mm 가까운 비가 왔는데 오늘 이제 이 비는 오늘 밤에서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주로 중부지방은 주로 오늘 밤까지 그리고 남부지방은 내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요. 오늘 사실 남부지방 저쪽 경상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를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좀 더웠는데 네. 내일은 비구름이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에도 아주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주말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요일 날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없고요. 남해안 쪽으로만 지금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국적으로 오늘 비가 많이 왔고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오고 모레는 아주 남해안 쪽에만 살짝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부 지역에만 짧은 시간에 엄청 쏟아지는 게 또 큰 문제잖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게요. 정말 요즘 사람 마음 심리를 잘 못 읽듯이 이 날씨도 이 대기도 옛날 그 공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말하자면 좀 성질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찬 공기,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이제 둘이 충돌하면서 모든 이제 기상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 두 공기의 성질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충돌을 할 때도 왜 서로 뭐 불만이 많으면 더 크게 충돌하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안정이 불안정이 심해지면 그 불안정이 심해지는 곳과 그 옆에 있는 곳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골고루 비가 왔다면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둘이 팍 부딪혀서 네. 한꺼번에 확 비를 쏟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마라는 게 보통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그래서 네. 남쪽의 공기, 북쪽의 공기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 이 경계가 좀 좁아집니다. 좁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km 정도, 30km 정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바로 북쪽, 그러니까 그 장마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북쪽에는 비가 안 오지만 거기는 비가 오는 이런 현상들도 빚어지거든요. 네. 이게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 비가 오는 데는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마치 도깨비 장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공기 성질이 서로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6월 20일인데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네, 좀 작년에 비하면 좀 빨리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난 12일 날 제주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장마를 잠깐 보니까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날씨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빚어졌는지 잘 모를 테지만 지난 5년 동안을 보면 사실 장마 패턴이 일정하게 이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중부지방이 54일이나 장마가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또 짧은 17일 정도밖에 없는 장마가 이어졌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이 길었지만 비가 오는 날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올 때는 많이 쏟아지고 안 오는 날도 있고 이런 식의 패턴이 이어졌는데 올해 장마도 아마 작년과 비슷한 형태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 또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 때는 폭염이 이어지는 네. 보통 이제 장마철 그러면 좀 시원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일부 지방에 비가 쏟아지고 또 잠깐 비가 멈출 때는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폭염과 폭우가 같이 이어지는 이런 현상도 빚어지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밤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열대야처럼 그래서 끈끈하죠, 열대야가 예. 더 예년보다 좀 많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지만 폭염에도 대비를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의 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구조하고 차량을 물 밖으로 옮겼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인천 서구 마전동의 도로 한복판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남동구 간석동의 주차장에선 넘어진 나무가 차량을 덮쳤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내린 강한 비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경기에서 75건, 인천에서 4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네, 뭐 이것 말고도 다른 비 피해가 또 있었죠. 네, 그 보통 이제 경기 북부 지방에 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경기 북부 그 의정부 경전처리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기도 했고요. 그 인천에 좀 전에도 금곡에 뭐 160mm 넘는 비가 왔다고 했는데. 네. 1시간 강우 새벽 5시에 1시간에 63mm의 비가 왔어요. 어이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호우, 뭐 요즘에는 네. 극한호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극한호우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두드러진 거는 이제 3년 전에 서울에 141mm의 비가 네. 와가지고 강남이 물에 잠기면서 이제 극한호우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극한호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1시간에 50mm의 비가 오는데 3시간에 합치면 90mm 정도의 비가 올다.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1시간에 72mm의 비가 온다. 이렇게 비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 앵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운전할 때 막 앞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죠. 예. 그게 한 30mm 정도 비가 온다고 보는 거고 아. 40mm 넘으면 그냥 뭐랄까요. 물로 막 쏟아붓는다고 예. 생각하면 움직일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그렇게 비가 올 경우에는 비가 제때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는 거죠. 배수 네.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침수가 생기고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는 건데 밤새 경기 북부에 그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뭐 침수가 되거나 도로 주택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하는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오전 중에는 이제 비가 조금 약해지면서 네. 좀 조치가 좀 된 곳이 많아서 또 인명 피해도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장마철 총력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수관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 실제로 잘 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고 오르시나요? 현장에 나가서 강남하고 여기 서초 싹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래서 저 현찰은 데가 많이 있어갖고 예, 확실히 경고를 주고 왔습니다. 우수관이든 뭐든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봐가지고 우수관 관로 관리 잘 안 하는 건 눈에 띄면 징계하죠. 예,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예, 그래야 나중에 돈 없어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네, 일단 이 정부도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군요. 그럼요. 예. 우선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선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만큼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물을 잘 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낙엽이 많이 쌓여서 뭐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오면 미리 이제 좀 청소를 하고요. 또 우수관이라고 해서 빗물이 내려가는 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관들 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막혀가지고 잘 안 빠지면 그 물이 넘쳐서 피해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날씨 변화가 심해지면서 재해가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쪽 저쪽 여기는 좀 안 좋은 곳이다 아니면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돼서 체크해 준 곳들이 많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 곳들을 미리미리 대응을 하면 오늘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비가 많이 왔지만 대응을 좀 선제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피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장마에 피해 없도록 각 개인 입장에서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공황진 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